빨간맛 2부로 이어갑니다. 진행의 안신혜입니다. 양시장 마감 직전까지 와서도 굉장히 지루한 움직임 전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1% 상승에도 못 미치는 제한된 움직임입니다. 3,282 딱 걸쳐 있고요. 코스닥도 0.17% 상승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 금요일을 앞둔 데다가 또 상승 피로감을 호소하는 거겠죠. 하지만 빨간맛 2부는 금요일 3시 30분이 돼서도 즐거울 겁니다. 오늘 박혜석 위원이 나오시는 날인데요. 지수보다는 오늘도 화려한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5년 배워도 모자랄 차트 기술, 오늘도 아낌없이 방출을 하신다고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먼저 핫한 종목들의 움직임부터 돌아보죠. 핫식스 코너로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판을 뒤흔든 마감 전 핫식스,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와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마감 30분 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6가지 섹터로 분류해봤는데요. 골라보는 섹터 맛집 저희와 함께 하나씩 체크해보시죠. 첫 번째로 인테리어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급 정책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건설, 건자재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먼저 LG 하우시스, 다음 달부터 간판명을 LX 하우시스로 바꾸고 고부가 가치의 건축 자재 제품을 확대해서 수익성을 좀 넓혀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7거래일 연속 현재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10만 원 선을 돌파했고 오늘 무사히 안착을 한 모습이죠. 한때 10만 5천 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1위 건축자재 업체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삼목 에스폼도 오늘 장에서 강한 반등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6%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윗골이 좀 길게 달고 일부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홀딩스 역시나 오늘 장에서 강한 반등에 나서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한때 7,300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지만 현재는 일부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17%대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유주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국제 유가가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오늘 장에서 정유주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S-오일 정제 마진 정상화에 따른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 기관을 비롯해서 연기금까지 일제히 매수가 유입되면서 탄력받아가고 있고요. 연기금이 무려 6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4% 넘는 상승 이어가면서 10만 5천 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S입니다. 외국인이 21거래일 중 단 하루를 제외하고 일제 매수에 나섰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오늘 기관이 함께 매수에 힘을 보태주면서 1%대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앙에너비스 역시나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유류 도소매 업황 개선이 기대되면서 탄력받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하락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좀 흔들렸던 주가 흐름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죠. 0.7%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오딘이 론칭 첫날 한국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장에서 강한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오딘 매출 기대감에 증권가에서는 카카오게임즈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7만 3천 원까지 제시를 한 모습인데요. 오늘 7만 3천 원 돌파하는 흐름 나타나기도 했죠. 현재는 일부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한때 7만 3천 원 위로 올라서기도 하는 등 20% 넘는 급등세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무려 4거래일 연속 러브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체인앵커의 섹터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중소형 건설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인테리어 관련주 다 올라가는 그 이유와 동일하게 묶이는데요. 오늘 건설 대표주 보실까요? 먼저 DL-ENC입니다.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무려 7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데요. 현재도 고점을 키워가고 있고요. 6%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상승에서 현재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장중 6만 원을 돌파하는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4% 가까운 상승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GS건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3%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코로나 치료제도 흐름이 좋습니다. 먼저 진원생명과학인데요. 정말 이 종목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임상 이상
북마케도니아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호재가 더해졌는데 현재 6%의 상승 가져가고 있고요. 다만 오늘 장중에 56,000원까지 올라섰다가 현재는 5만 원 못 미치는 수준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미팜입니다. 개발 중인 악성 뇌종양 치료제 코미녹스가 미국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는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2년 동안 노력했던 쾌거를 마침내 이룬 건데요. 오늘 장중 상한가로 올라섰고요. 현재도 상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세원 ENC입니다. 100% 무상 증자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오름폭을 반납하면서 현재는 6% 안팎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이쪽으로 악재가 전해졌는데요. 최대 주주인 박진영 프로듀서가 이 블록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오히려 이 두나무를 통한 엔터 플랫폼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목표가를 53,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리포트 오늘 아침에 내놨습니다. 현재 1.72%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고요. 4만 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전 하식스 체크해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든든한 수익률을 챙겨줄 마감 공략 종목 대 종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은 저희가 공개한 8개 종목 가운데 여러분의 계좌를 가장 든든하게 지켜줬던 종목들 점검을 해볼 예정인데요. 저희 코너의 양대 산맥이죠. 이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한민혁 부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번 주 주간 평균 수익률부터 공개해 볼게요. 자, 이번 주는 한민혁 부부장이 수익률 앞서가고 있는데요. 4.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황혜수 차장 그 뒤를 이어서 2.41% 달성한 모습이고요. 이번 주까지로 한민혁 부부장이 2주 연속 승률을 챙기면서 총합산 무승부로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황혜수 차장의 종목별 수익률부터 열어볼까요? 자, 오늘 월요일에 주신 알체라가 1.8%대의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대성DS의 수익률이 가장 큽니다. 4% 넘는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젠이 0.52%, ABL바이오가 2.95%로 3%에 가까운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민혁 부부장의 주간 수익률입니다. 페노션이 4%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효성첨단 소재 화요일에 주셨는데 무려 11% 이상의 수익률을 거머쥐었습니다. 휠라홀딩스 그리고 지누스까지 일제히 0.4%, 5%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한 주간 이렇게 주옥 같은 종목을 준 전문가들의 리뷰를 또 들어봐야겠죠. 먼저 황혜수 차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아쉽게도 수익률 5% 달성은 하지 못했지만 주신 종목 가운데 이 종목은 끝까지 좀 들고 가보자 하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우선 ABL 바이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 일부 mRNA 관련된 제약바이오 업체들 그리고 많이 빠졌었던 신약 개발 회사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조금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는 국면이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그런 투자 포인트가 작년 바이오젠이 미국 바이오텍 업체인 디날리와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해서 약 1조 2천억 원 가량의 계약을 라이센스 아웃을 신청한 바가 있는데 이에 관련돼서 동일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ABL 바이오 역시 작년 같은 경우 이런 성장성에 힘입어서 주가가 4만 원까지 상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디날리의 물질보다 ABL 바이오의 물질이 임상 결과에서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1년 정도 계속해서 지연이 되면서 주가가 2만 원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떤 종사의 신약의 물질이 문제가 생기거나 펀더멘털이 훼손되기 보다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 협상이 계속해서 지연됐던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는 악재가 어느 정도 주가에 모두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라이센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중항체 플랫폼에 대한 기술력이 부각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높은 바이오 업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도 현재 가격대에서는 부담 없이 매수하시고 끌고 가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죠. ABL 바이오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고 하반기 모멘텀을 기대해 보면서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민혁 부부장도 바로 연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효성 첨단 소재가 한몫했습니다. 한 주 만에 11%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또다시 진단해 주시고요. 그런가 하면 한 주 동안 주셨던 종목 안에서 이 종목 더 끌고 가야 된다. 그런 종목도 있을까요? 예, 먼저 효성 첨단 소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력 사업이 엔타이어 코드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2분기 아라미드 증설은 이제 하반기 수익으로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섬유 부분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든 사업부가 실적이 증가하는 우상향으로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늘까지 기관 쪽에서 지속적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어제 거래량이 16만 주 정도 거래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6만 주대 거래량 감소 보이면서 전일 종가 부근에서 주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목표가 50만 원까지 설정하시면서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지누스 같은 경우 오늘 시장 대비 보합권 정도에서 주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매트리스나 침실 가구, 원재료부터 해서 생산, 판매까지 모든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미국 공장이 본격적으로 좀 가동할 걸로 보고 있고요. 제품 가격은 1차 가격 인상 이후에 2차 가격 인상도 좀 협의 중이기 때문에 역시 지누스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생산 기지인 인도네시아 쪽에 낮은 반덤핑 관세로 인해서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 감소 보이면서 눌림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는 좀 더 욕심낼 수 있다고 하십니다. 목표가 50만 원 새롭게 세워주셨고요. 물론 장기로 좀 바라봐야 된다고 하시네요. 지누스도 계속해서 보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장님,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감 공략 종목 대 종목.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종목 들고 돌아오겠습니다.